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30강의 시간으로서 328번부터 33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시간이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쭉 문제를 함께 풀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이걸 처음 동강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문제풀이 긴장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둬드리길 부탁드리면서 32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28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적용 범위는 A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B는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항력은 A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B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각각 발생한다. 맞습니다. 3. 존속기간은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A, B 모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틀렸죠? A는 2년 맞습니다. 근데 B는 1년이다. 1년 미만으로 본다. 틀렸고요. 4.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A는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B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5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월 단위 차임 전환은 A는 연 1월 오픈, B는 연 1월 오픈을 각각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2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죠.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라고 하면 또 주장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때는. 자, 틀렸고요. 두 번째,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항고할 수 있는 겁니다.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다다로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2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번 중개업자가 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권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2.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맞습니다. 담보가등기. 3.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대항할 수 없을 때는 소멸합니다. 4.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못한다.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압류, 가압류, 처분, 가처분, 그리고 환매 등기 임차권, 후순위인 권리들은 다 매각으로 소멸되는데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선 변제를 해야만 유치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냥 유치권만 있을 뿐이지. 자,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그래서 33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 매수가격은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고 매수가격이라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틀렸죠?
3. 매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입차권은 저당권, 압류차권, 가압류차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즉 후순위인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습니다.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소한다. 그렇죠. 매각대금 내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33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2번. 중개업자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배당 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월 이내가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따로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알려주면 그때 배당 요구의 종기 맞춰지는 기간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즉 입찰할 때 보증금 내는 걸 말합니다. 매수 신청 가격, 자신이 낙찰받으는 가격을 얘기하는데 그거의 10분의 1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틀렸고요.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 이를 증명한다. 즉 낙찰받을 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낙찰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토지거래 허가 증명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X.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급 지급 기한을 정하여 돈 내라는 거죠. 자, 나머지 10분의 9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 신청이 취하됐어. 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취하한 겁니다. 그럼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매수 신고인이 동의를 하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33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번을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의 절차에서 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그럼 바로 뭐라냐면 배당 요구 종기 및 결정을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매각을 준비해야죠. 매각 준비는 뭐냐면 해당 물건에 대한 조사해갖고 법원에 기재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각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기를 지정, 공고, 통지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매각을 실시하는 겁니다. 매각 실시. 자, 매각을 실시했으면 그 매각에 대해서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 매각 허브 결정을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했으면 매각 대금 납부하고 배당 절차, 배당을 하고 그 돈 갖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 납부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촉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명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괄호 안에 디귿, 리을, 니은, 니은, 기거 찾으세요. 여기는요. 33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번. 중개업자가 주택 임차 의뢰인에게 임차 목적물 경매 시 배당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올바른 게 나열된 거. 올바른 겁니다. 1. 일반 채권, 니은 경매 절차 비용, 디귿 소액 보증금, 리을 건강보험료. 자, 경매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경매 비용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냐면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거 줍니다. 최우선 보증금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조세 채권 그리고 물건이 우선합니다. 물건 배당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 배당 이런 순서인데 그 맨 마지막에 건강보험료가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일반 채권. 자, 아무 권리는 있지만 물건에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받는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자,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어디 있나요? 2번이네요. 33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번 문제입니다. 3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에
매수 신청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 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렇죠. 직접 출석해서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2.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예,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3.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실무교육하고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전혀 별개의 겁니다. 별개의 것.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X.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역시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3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36번 공인중개사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관할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 이 실무교육은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곳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틀렸죠? 3번, 중개업자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맞습니다. 4.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한 사람만 대리해야죠. 맞고요. 중개업자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해 위임인으로부터 예비해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3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과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건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보장이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인 손해보장입니다. 1번 매수 신청의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는 매수 신청에게 보증 설정 증명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문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보증금액은 1억 원 이상이다.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이상입니다. 2억 원. 3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보증금액은 분사무소보다 5천만 원 이상이다. 아니다. 1억 원 이상이다. 자, 틀렸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보증금액은 5천만 원이다. 역시 1억 원 이상입니다. 5.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항을 할 수 있답니다. 임의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다 X고 하나만으로 맞는 것이니까 33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8번 중개업자의 매수 신청 대리 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가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인의 인간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2. 1의 경우 중개법인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3. 중개업자가 매수 신청 대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해야 한다. 좀 이상하죠?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하지 않고 하나의 서면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 중개업자는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맞고요. 5번 중개업자는 대리 행위 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3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번 공인중개사법률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맞습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에 장에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3.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로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보증이죠. 보증 설정 서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는 등록 요건은 아니에요. 업무 개시 요건이지.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은 이건 등록 요건 맞습니다. 자, 틀렸죠? 이 등록 요건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당연합니다. 다른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문제풀이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문제풀이 339문제 푸는 동안 쉬운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다 우리가 실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봐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